오늘 이야기해볼 문제는 전문직과 인공지능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상에서 전문직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사라질 것이다,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진짜 전문직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들은, 또 위협이 되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실제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 실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것과 많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게 정작 굉장히 쉬울 수가 있고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문직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특정 전문직들이 위협받는 이야기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병 진단하는 거, 특히 사진이나 CT 이런 거를 이제 영상의학과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대체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죠. 또한 요새 챗GPT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 서류, 각종 서류를 얘네가 대신 쓸 수 있다, 실제로 하면 뭔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것이다. 또한 이 어떤 수치를 넣거나 이랬을 때 바로 결과가 나오는 대체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요새 범죄들 있으면 판사분들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앞으로 위협적일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그들의 입지가 강해지고 버는 수입이 많아질 것입니다. 전문성은 더 존경을 받을 거고요. 왜냐, 첫째, 책임 소재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뜨는 이유는요,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틀릴 가능성을 전혀 안 두고 있는 걸, 그걸 과적합이라고 하죠. 이런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인공지능의 핵심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암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또 유연성입니다. 가끔 인공지능이 무슨 사람을 없앤다는 결론을 알아서 냈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기사나 연구가 있는데, 그런 건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간 겁니다. 목적 함수 등에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어떤 가우시안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쭉 염두를 하고 있지만, 그거 자체도 이미 개발하는 사람이 이미 넣어 놓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다, 어떤 상황이다,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필요성, 직관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직관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 그 영역조차도 인간이 기입을 한 거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변수로 넣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변수 중에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는 변수들, 쳐다보지 못하는 변수들, 확보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땐 그건 인공지능은 그걸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에게는 그런 걸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또한 세팅 과정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챗GPT로 인해서 무슨 코딩도 다 대체되고 이래서 이런 거에 걱정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런 직종이 잃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거기서 나온 데이터 값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팅이 필요합니다. 각종 양식을 알아야 되고요. 각종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내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세팅 과정이 더 어려운 거고요. 이런 게 몸값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 어떤 갇혀진 환경에서 내용을 진행하고 코딩을 짜고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진짜 구성하고 연결시키고 좀 다른 버전을 이어붙이고, 이런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거는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오히려 그 세팅 과정을 이어붙이고 이 인공지능 예측 못한 유연성을 하나 딱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더 대우를 받을 겁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일 처리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 부담도 줄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집니다. 당연히 수익이 더 높아질 겁니다. 예전에 그 무슨 큰 중공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지역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왜냐? 자신들의 일자리가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곳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3배가 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왜냐? 그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무가 좀 바뀌었을지언정 그들의 일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같은 전문직인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큰 수입을 올릴 겁니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런 의사나 병원이 이런 인공지능 기법을 대입하고 의료기술을 접합하게 되면 이제 수가 문제도 발생해서 더 큰 돈을 벌 겁니다. 또한 이런 걸로 시장 분석을 하고 이럼으로써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이 더 어떤 전략을 잘 짤 수도 있고요. 각종 플랫폼으로 더 홍보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더 우위를 선점하기 때문에 그 전문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떼돈을 벌 것이고, 이걸 선점하지 못한 전문직들은 이전보다 더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예로 실제로 제가 좀 강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헬스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 분들도 서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뭐 진입 장비에 넘어져서 너무 양아치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진짜 동력학을 배웁니다. 코딩을 배웁니다. 로봇 그 제어,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만들진 않겠죠. 근데 막 이런 설계하거나 이런 기법들을 배웁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배웁니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몸값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들 요새 많아졌죠. 그럼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또 이제 의사분들이 인공지능 수업을 듣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큰 부를 쌓으신 분인데도 인공지능을 배우시더라고요. 코딩 실력이 솔직히 어설픈 코더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새로 연구를 하시기도 하고, 자기 이제 뭐 과제 같은 걸 따셔서, 물론 이제 아직 샌드박스, 시험적 파일럿 테스트긴 한데 적용해 보시고, 실제로 이걸 사업을 하십니다. 많은 돈을 버시겠죠. 물론 이제 코딩 같은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좀 금방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따라오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분들이 이제 어떤 건물이 들어갔을 때 얼마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건 인공지능 기법에 쓰시면은 계산하기도 쉽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요새 주식 브로커들, 그분들한테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번 코로나 같은 거 누가 예측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가운데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인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직 분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거다, 혹은 이제 뭐 미래를 생각하셨을 때 전문직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몸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유튜브나 아니면 뭐 각종 플랫폼, 스마트폰 앱 이런 거 보시면은, 혹은 또 병원 가보시면은 막 새 장비 막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망한다, 이 말이 어느 편에서 맞아요. 어떤 사람들? 인공지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위험해질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돈을 벌 것이고 그들의 일자리는 더 견고할 것으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끔 뭐 개발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보시면 이제 자문을 하시죠. 그분들의 지식을. 그걸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이제 코더들이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정 보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들 전문직들이 하는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을 대체하거나 그런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뭐 회의를 한 3, 4년 그것도 매일 한 10시간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얘기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좀 고치고 좀 고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유명 어떤 최첨단 뭐 분야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분의 가장 최고 경영자 중 한 분이 의사분이에요. 실제로 그런 기술은 하나도 없으시지만 그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고 그분이 있어야지 신뢰가 가겠죠, 그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로 그 연구나 그 사업에 뛰어들지는 알지만 큰 돈을 버시고 계시고 큰 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